가을이 말이죠. 우리에게 언제 다가왔냐는 듯이 날씨가 벌써 좀 쌀쌀해졌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되면 말이죠. 희소가치가 있습니다. 희소가치. 제가 약속한 대로 객실수 56개에 대한 운영 노하우 하나 팁을 드리고요.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후로 3,420만 원이네요. 네, 이자까지 다 제하고 세후 순 수익입니다. 12개월로 곱해주시고 비율로 환산해 주시면 본 호텔의 기대 수익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가을이 말이죠. 우리에게 언제 다가왔냐는 듯이 날씨가 벌써 좀 쌀쌀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호텔을 운영하고 계시는 사업자 여러분께서는 미리 좀 보일러 시스템을 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름이 오기 전에 에어컨 시스템을 다 점검을 하듯이 말이죠. 반드시 에어컨을 가동하기 전에 사전에 조금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어컨 본체 있지 않습니까? 본체도 미리 AS를 좀 받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온수통 있지 않습니까? 온수통에서 이제 온수가 데펴지면 온수통에 모여서 우리가 객실에, 난방도 우리가 시스템이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욕실에 온수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온수통도 반드시 어디 물 새는 곳이 없는지,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객실 내부에 에어도 좀 우리가 좀 빼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전기세도 우리가 좀 절세 효과를 볼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고객님의 만족도 아니겠습니까? 여름에는 좀 시원하고 겨울에는 좀 따뜻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금쯤이면 우리가 한 1, 2주 정도만 되면 앞으로 우리가 보일러를 우리가 가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조금 늦지 않은 감은 있는데 말이죠. 아직 점검하지 않은 우리 사업자 여러분께서는 에어컨, 그리고, 점검했듯이 반드시 이제 보일러를 점검하시고 운영하실 것을 권유드리면서, 충남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 매매물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물건은 충남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이죠. 물건 번호부터 볼까요? 120111번입니다. 물건 번호만 기억하셨다가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사용 승인일부터 보시면은요, 2016년 4월 16일 날 사용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신축한 지 얼마 안 된 호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대지 면적이 상당히 넓은 호텔입니다. 층수부터 볼까요? 지하 1층부터 8층까지 이루어져 있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가까운 호텔이기 때문에 건폐율, 용적률을 한도를 상향 조정해서 적용을 받은 호텔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층수도 이렇게 좀 높게 형성되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하 1층부터 8층까지 이루어져 있고요. 대지 면적이 300평입니다. 99.2 제곱미터 하나 포인트죠. 연면적, 그렇죠.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을 높게 적용받아서 843 제곱미터 평이고요. 제곱미터로 환산하시면은 2,787 제곱미터입니다. 현재 매가 42억에 진행하고 있고요. 소유자께서는 직영 중이죠. 현재 융자는 26억이고요. 우리가 리모델링 조건부로서 최대 42억까지 매매 가격만큼 100% 융자가 가능하다. 어떤 조건부로? 리모델링 조건부로. 리모델링 비용 같은 경우는 제가 분석한 결과 15억 정도 이제 소요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기자본 실인수가는 15억을 투자를 하셔야 되겠고요. 현재 월 매출은 6천만 원인데요. 잠시 후에 리모델링을 완료한 후 예상 가능한 매출 제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객실 수도 상당히 많죠. 객실 수 56개, 주차 대수, 대지가 넓다 보니까 40대까지 충분히 가능한 호텔인데요.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객실 수에 대한 팁을 두 개를 드릴 건데요. 지금 바로 하나 드리고요. 잠시 후에
얘가 이제 운영하는 노하우에 있어서 객실수 56개 대비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객실수가 56개인데요. 여러분께서 보셨을 때는 어떻습니까? 객실수. 상당히 많은 편이죠. 처음에 이렇게 보시면 유경험자 있지 않습니까? 호텔을 창업을 해서 말이죠. 한번 운영을 해봤어. 그리고 한번 매도까지 처분을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호텔을 취득하고자 하시는 우리 이제 그 사업자 여러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하나를 보유한 상태에서 여기에서 이제 돈을 좀 많이 벌었어요. 여유 자금이 좀 확보가 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하나를 보유하기 위해서 호텔을 취득하고자 하시는 사업자분,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호텔의 객실수를 좀 굉장히 많은 거를 적극적으로 좀 선호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을 하다 보니까 호텔이 이제 만실이 안 된 날보다도 오히려 만실된 날이 더 기억에 많이 남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객실이 내가 조금 더 많은 호텔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오늘 같은 날 내가 조금 더 매출을 많이 올렸을 것인데 라는 그런 잠재적인 의식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한번 보셔야 되겠죠. 호텔을 운영을 하면서 말이죠. 만실이 되는 날이 많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만실이 안 되는 날이 더 많을까요? 사실은 말이죠. 만실이 안 되는 날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기억은 장사가 잘 된 날만 더 기억에 새록새록 남아 있다는 거죠. 따라서 객실수는 크게 욕심내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 애독자 여러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야, 그럼 네가 56개나 되는 물건을 왜 지금 브리핑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호텔은 말이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장점만 보지 마시고 단점도 좀 보시라 이겁니다. 그 단점을 우리가 플러스 요인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노하우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예비 창업자 여러분 입장인데요. 호텔을 이제 처음으로 취득하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이나 예비 창업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호텔 객실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제가 엄청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 강의를 많이 들으셨던 분들께서는 그래, 호텔 객실수 그렇게 탐하지 말자, 이렇게 결심을 하고 계시고 있을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통상 한 30개 정도만 객실수가 넘어가면 호텔을 취득하는데 큰 이상이 없다고 판단을 하십니다. 실제로 우리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 저를 통해서 이제 호텔을 취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28개, 수도권 같은 경우는 26개에 해당되는 호텔을 취득해도 말이죠. 수익률에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평균 수익률을 초과해서 누리는 고객님들도 많이 계신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요, 이 지방이지 않습니까? 지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한 30개 이상은 돼야 아무래도 우리가 조금 수익을 누리는 데 있어서 완만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초보 예비 창업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한 객실수가 한 30개 정도만 이상만 된다면 큰 수익을 누리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뭐 40개, 50개를 바라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업을 해봤던 유경험자, 그 다음에 예비 창업자 여러분의 입장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운영 노하우에 있어서 객실 쉬운 6개가 어떤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는지는 잠시 후에 제가 한번 또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도 지역 볼까요? 네, 용도 지역은 일반 상업지역이죠. 공시지가 3.3 제곱미터당 105만 3천 원이고요. 한 평으로 환산하시면 348만 992원에 해당되는 충남에 입지한 호텔입니다. 지금 기억할 게 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 사용 승인을 받았고요. 대지가 300평이다. 매가가 42억이다. 객실수가 56개다. 주차 40대다. 일반 상업지역이다. 이 정도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래도 가장 큰 타이틀은 말이죠. 리모델링이 필요한 호텔이다. 하나 기억하셔야 되겠죠. 리모델링, 네, 필요 물건, 네, 필요 물건 이렇게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해당 호텔 같은 경우 소유자께서 말이죠. 직영을 하고 있는데 입지 조건을 먼저 살펴보시면 역전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역전, 네, 바로 앞에. 역전 바로 앞에 있어요. 네. 우리가 지방에 가시면은 기차역이 있죠. 뭐 KTX역도 있고. 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역을 딱 내리자마자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뭡니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거. 그렇죠. 택시죠. 택시 기사님들이 쫙 일일로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눈에 띄는 게 상업용 시설물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식당이나 숙박업소 이렇게 눈에 좀 많이 띄는데 본 상권 입지 조건 같은 경우는 말이죠. 본 호텔이 독점 상권입니다. 독점 상권. 굉장히 특이한 상권이죠. 독점 상권. 이 호텔에게는 단점보다는 더 많은 장점이 많은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역전 앞인데 말이죠. 네. 그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독점 상권과 호텔이 독점 상권이다. 우리가 이제 지방에 가다 보면 국도로 가는 경우도 있죠. 국도를 가다 보면 나 홀로 있는 호텔이 있습니다. 나 홀로 호텔. 그런 호텔은 일반적으로 뭐 계획관리지역 통상 이렇게 보시는데 나 홀로 있는 호텔도 독점 상권이겠죠. 네, 근데 용도 지역이 계획관리지역 정도 됩니다. 그런 호텔을 사시면 되냐 안 되냐? 그런 호텔을 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호텔이 대표적으로 경매에 많이 나온다. 네. 그래서 본 호텔처럼 독점 상권과 용도 지역이 상업 지역과 이렇게 만났다. 상업 지역. 뭐 중심 상업 지역은 좀 어렵겠습니다만 일반 상업 지역이나 유통 상업 지역, 근린 상업 지역과 독점 상권이 만났다. 이런 거는 전국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전 국토를 대상으로 호텔 황제가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호텔 중심 말이죠. 중심으로. 그래서 독점 상권과 상업 지역이 결합된 그런 호텔은 굉장히 찾아보기 어려운 호텔인데 이렇게 만나게 되면 말이죠. 희소 가치가 있습니다. 희소 가치. 희소 가치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본 호텔을 지은 분이 어떻다? 선견지명이 있다. 선견지명이. 그래서 여러분께서 본 호텔을 보유하시면서 말이죠. 보다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입지 조건과 상권을 확보하고 있고요. 향후에 처분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시세 차익을 봐야 되겠죠. 시세 차익을 보는 데 있어서 그중에 또 대표적인 요인이 말이죠. 기여하는 요인이 희소 가치가 있는 그런 호텔이냐 아니냐 이것도 하나의 분석 요인이거든요. 요건에 충족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타 호텔보다 시세 차익을 좀 더 많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네, 이렇게 제가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본 호텔 같은 경우 이 도시가 말이죠. 이 도시가 소비 도시입니다. 소비 도시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가보시면 물가가 좀 높은 편이에요. 상대적으로 소비 도시다 보니까. 그리고 본 도시 같은 경우는 여름 있지 않습니까? 여름. 네. 이 여름에 특수한 상권입니다. 특수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특수 상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수 상권. 네. 특수 상권. 여름이다 그러면 조금 너무 포괄적인가요? 그러면 범위를 조금 좁혀보면 우리 직장인 여러분들이 휴가를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그러한 계절과 그 다음에 그 기간이 있죠. 기간. 예를 들면 7월 한 20일부터
8월 한 15일 정도까지 약 한 달 동안 이 특수를 노릴 수 있는 그러한 상권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팁을 드려볼까요? 객단가를 다른 계절에 비해서 여름 이때에는 객단가를 기본 단가에 책정한 기본 단가에 플러스 알파만큼 한 25일 동안은 더 누릴 수 있는 상권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바닷가가 아닙니다. 네, 바닷가면은 일반 상업지역이 되기가 좀 어렵겠죠. 네, 그런 쪽은 계획관리지역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동해안에 가보면 아주 특수하게 상업지역인데 바닷가에 입지한 호텔이 좀 있긴 한데요. 아주 좀 극소수고요. 따라서 본 호텔은 바닷가 상권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시내에 있는 상권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내에서도 역전 바로 앞에 있는 호텔이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본 호텔을 제가 15억을 리모델링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실인수가 15억을 투자해서 전체 리모델링을 완료한 후 예상 가능한 월 매출을 한번 보시면은요. 예상 가능한 월 매출은 제가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을 통해서 제가 꼼꼼하게 체크를 해봤습니다. 제가 분석한 결과 예상 가능한 월 매출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말이죠. 월 매출 1억 2천만 원을 12개월로 해서 매달 월 평균 매출을 12분의 1로 나눠서 1억 2천만 원이라고 제가 평가한 게 아니고요. 여름 특수한 상권에 누릴 수 있는 거는 제가 배제를 했습니다. 이 플러스 알파는 제가 배제한 월 매출이 1억 2천만 원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운영을 해보시면 말이죠. 특수한 플러스 알파 값을 더 더한다면, 더해서 12분의 1로 나누게 되면 월 매출이 1억 2천 플러스 알파만큼 더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의 더 많은 순수익을 좀 누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약속한 대로 객실수 56개에 대한 운영 노하우 하나 팁을 드리고요.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5억을 투자해서 말이죠. 재오픈을 했습니다. 객실이 56개예요. 그럼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느냐? 가장 기본적인 말이죠. 객실 수가 좀 적다. 그러면 객단가, 특히 숙박에 대한 객단가를 우리가 아주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서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또는 어떻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예상 가능한 거. 객실 수가 이렇게 많다. 그러면 객단가를 우리가 중요하겠죠. 객단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만실에 가깝게끔 점유율 100%에 가깝게끔 운영을 하는 노하우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 부분이 바로 수익률에 많이 기여하는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대원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본 호텔은 후자이지 않습니까? 객실이 많은 경우에요. 그러면 객단가도 중요하지만 더 고려를 해야 되는 거는 점유율 100%, 즉 우리가 평일날 만실을 가깝게 하는 그런 운영 노하우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객단가를 너무 우선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호텔을 어떻게 만실로 채우느냐, 이게 좀 포인트인데요. 대실은 따로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숙박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객단가를 처음에 운영을 하실 때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오픈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스탠다드 가격으로 스탠다드보다 더 비싼 컨디션의 객실을 우리가 조금 스탠다드 가격으로 판매를 해서 말이죠. 고객님께 우리 호텔을 홍보하는 일련의 과정이 조금 중요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여러분께 팁을 드렸어요. 네, 그거 하나 꼭 메모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자, 네, 지급액이죠. 네, 이자, 네, 지급액. 자, 최대 우리 레버리지 얼마 우리가 누리시죠? 네, 42억 최대 레버리지 효과를 누린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예상되는 이자율은 네, 6.5%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년에 2억, 네, 2억 7천, 네, 300만 원입니다. 12개월로 우리가 이렇게 나눠주시면 한 달에 매출 1억 2천만 원 중에서 부담해야 되는 이자는 2,275만 원입니다. 2,275만 원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대 수익률 보겠습니다. 네, 기대 수익률 이렇게 살펴볼까요? 네. 자기 자본 15억 투자하시죠? 네, 분모 15억 투자하시고 매달 1억 2천만 원 중에 순수익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은 세후로 3,420만 원이네요. 네, 이자까지 다 제하고 세후 순수익입니다. 12개월로 곱해 주시고 비율로 환산해 주시면 본 호텔의 기대 수익률은 27.4%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7.4%. 충남에 입지하고 있는 희소 가치가 있는 호텔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말이죠.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면은 보다 많은 내용을 가지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호텔 황제였습니다.